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스포츠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심리 게임을 즐기는 그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역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좁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한 수는 바로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심, 칭찬, 인정, 그리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칭찬, 모든 논쟁,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해명하고 분노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든 그들과 싸우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그들은 강력한 힘과 통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공급을 차단할 때, 즉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심리적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며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의 대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찌르고 도발하고 아첨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까지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사과하는 척하며 당신을 다시 낚아채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낚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초연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감정적 연료의 부족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대신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쪽은 당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 의존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한 경계선에 복종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힘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적 공급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적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노골적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존중해야 할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복해야 할 장애물로 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핵심은 확고하고 명확하며 협상이나 죄책감 없이 실행되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을 설정하면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조롱하거나 하찮게 만들거나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유난스럽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그들의 조종 전략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인 단련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언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그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와 같이 단호하게 말한 뒤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바로 그 모호한 경계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더 이상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기, 감정적 미끼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전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거세게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삶에 붙잡아 두기 위해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거나 도발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올바르게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 주는 강인함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심 갈망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정감은 그들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회색 돌멩이 기법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바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드라마, 관심, 인정에 중독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흥미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회색 돌멩이처럼 변할 때 그들은 흥미를 잃거나 놀라울 정도로 순종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분노도, 해명도 없습니다. 그저 단조로운 목소리의 답변과 최소한의 교류만 있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루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그들의 오락거리나 연료 공급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처음에는 상황을 악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모욕하거나 러브 바밍을 하거나 혼돈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 새로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은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칭찬이나 위협으로 미끼를 던지면 당신은 알았어나 그렇구나 와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말로 응수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얻어내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을 깊이 좌절시킵니다. 이 기법의 놀라운 점은 정면 대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꾸짖거나 공격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묘하게 그들의 힘의 원천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무미건조한 반응이 일상이 되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주는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당신의 감정적 호의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의 힘은 그 미묘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혼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반응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향을 잃거나 심지어 집착하며 다른 행동을 해서라도 당신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 했으며 수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음을 잠재웠고 그 고요함 속에서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는 전술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결 없이 그들 자신의 조종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순종적인 역할을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의식적이며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출 때 당신은 그들의 우월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처럼 학대적이거나 유독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투, 전술,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주어 그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을 쫓아다니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당신도 침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건조한 거리감으로 응수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때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지 그것이 자신에게 반사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차가움, 오만함 또는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은 심리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부풀려진 자아상 아래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자신의 행동이 반사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것이 감정 없이 침착하게 전달될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적으로나마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으며 감정적 공급을 얻을 수 없는 버전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좌절을 야기하며 종종 더 순종적이거나 상냥한 방식으로 행동하여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심리적 유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미러링을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분노를 담아 비꼬거나 눈에 띄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당신에게 역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냉정하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적 동요 없이 그들의 행동을 반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더 도발하려 하겠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말투를 바꾸고 접근 방식을 부드럽게 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인정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역학관계는 바뀝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상호작용을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끕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의 다음 수를 이해하려 애쓰게 되며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관심을 강화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초점을 당신을 지배하는 것에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에 중독되어 있지만 그들이 훨씬 더 갈망하는 것은 일관된 인정과 감정적 교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매력, 조종 또는 위협을 통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얻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관심과 감정적 존재감을 그들이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위한 자동 공급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조건부가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좇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미묘하지만 일관되게 실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관심이나 애정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준에 부합할 때만 반응합니다. 그들이 존중하고 차분하며 협조적일 때 당신은 교감합니다. 미소를 짓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종, 특권의식 또는 무례함으로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끊습니다. 드라마도 소리침도 없이 그저 차분한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먹이가 될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그들의 뇌에 패턴을 형성합니다. 좋은 행동은 감정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나쁜 행동은 감정적 굶주림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하이지만 당신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누군가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그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심리 게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스포츠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심리 게임을 즐기는 그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역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좁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한 수는 바로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심, 칭찬, 인정, 그리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칭찬, 모든 논쟁,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해명하고 분노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든 그들과 싸우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그들은 강력한 힘과 통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공급을 차단할 때, 즉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심리적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며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의 대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찌르고 도발하고 아첨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까지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사과하는 척하며 당신을 다시 낚아채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낚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초연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감정적 연료의 부족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대신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쪽은 당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 의존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한 경계선에 복종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힘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적 공급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적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노골적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존중해야 할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복해야 할 장애물로 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핵심은 확고하고 명확하며 협상이나 죄책감 없이 실행되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을 설정하면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조롱하거나 하찮게 만들거나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유난스럽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그들의 조종 전략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인 단련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언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그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와 같이 단호하게 말한 뒤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바로 그 모호한 경계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더 이상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기, 감정적 미끼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전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거세게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삶에 붙잡아 두기 위해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거나 도발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올바르게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 주는 강인함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심 갈망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정감은 그들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회색 돌멩이 기법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바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드라마, 관심, 인정에 중독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흥미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회색 돌멩이처럼 변할 때 그들은 흥미를 잃거나 놀라울 정도로 순종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분노도, 해명도 없습니다. 그저 단조로운 목소리의 답변과 최소한의 교류만 있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루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그들의 오락거리나 연료 공급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처음에는 상황을 악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모욕하거나 러브 바밍을 하거나 혼돈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 새로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은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칭찬이나 위협으로 미끼를 던지면 당신은 알았어나 그렇구나 와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말로 응수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얻어내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을 깊이 좌절시킵니다. 이 기법의 놀라운 점은 정면 대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꾸짖거나 공격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묘하게 그들의 힘의 원천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무미건조한 반응이 일상이 되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주는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당신의 감정적 호의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의 힘은 그 미묘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혼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반응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향을 잃거나 심지어 집착하며 다른 행동을 해서라도 당신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 했으며 수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음을 잠재웠고 그 고요함 속에서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는 전술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결 없이 그들 자신의 조종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순종적인 역할을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의식적이며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출 때 당신은 그들의 우월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처럼 학대적이거나 유독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투, 전술,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주어 그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을 쫓아다니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당신도 침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건조한 거리감으로 응수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때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지 그것이 자신에게 반사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차가움, 오만함 또는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은 심리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부풀려진 자아상 아래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자신의 행동이 반사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것이 감정 없이 침착하게 전달될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적으로나마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종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으며 감정적 공급을 얻을 수 없는 버전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좌절을 야기하며 종종 더 순종적이거나 상냥한 방식으로 행동하여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심리적 유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미러링을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분노를 담아 비꼬거나 눈에 띄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당신에게 역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냉정하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적 동요 없이 그들의 행동을 반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더 도발하려 하겠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말투를 바꾸고 접근 방식을 부드럽게 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인정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역학 관계는 바뀝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상호작용을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끕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의 다음 수를 이해하려 애쓰게 되며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관심을 강화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초점을 당신을 지배하는 것에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에 중독되어 있지만 그들이 훨씬 더 갈망하는 것은 일관된 인정과 감정적 교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매력, 조종 또는 위협을 통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얻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관심과 감정적 존재감을 그들이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위한 자동 공급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조건부가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좇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미묘하지만 일관되게 실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관심이나 애정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준에 부합할 때만 반응합니다. 그들이 존중하고 차분하며 협조적일 때 당신은 교감합니다. 미소를 짓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종, 특권의식 또는 무례함으로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으로 관계를 끊습니다. 드라마도 소리침도 없이 그저 차분한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먹이가 될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그들의 뇌에 패턴을 형성합니다. 좋은 행동은 감정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나쁜 행동은 감정적 굶주림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하이지만 당신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누군가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그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심리 게임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스포츠처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심리 게임을 즐기는 그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역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좁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한 수는 바로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심, 칭찬, 인정, 그리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칭찬, 모든 논쟁,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해명하고
분노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든 그들과 싸우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그들은 강력한 힘과 통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공급을 차단할 때, 즉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심리적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며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의 대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찌르고 도발하고 아첨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폭발적인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까지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사과하는 척하며 당신을 다시 낚아채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낚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초연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감정적 연료의 부족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대신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쪽은 당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 의존했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한 경계선에 복종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힘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적 공급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적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노골적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존중해야 할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복해야 할 장애물로 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핵심은 확고하고 명확하며 협상이나 죄책감 없이 실행되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을 설정하면 즉각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조롱하거나 하찮게 만들거나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유난스럽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그들의 조종 전략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인 단련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언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그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와 같이 단호하게 말한 뒤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바로 그 모호한 경계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더 이상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기, 감정적 미끼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전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거세게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삶에 붙잡아 두기 위해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거나 도발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올바르게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 주는 강인함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심 갈망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정감은 그들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회색 돌멩이 기법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바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드라마, 관심, 인정에 중독되어 있으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흥미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회색 돌멩이처럼 변할 때 그들은 흥미를 잃거나 놀라울 정도로 순종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분노도, 해명도 없습니다. 그저 단조로운 목소리의 답변과 최소한의 교류만 있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루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그들의 오락거리나 연료 공급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처음에는 상황을 악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모욕하거나 러브 바밍을 하거나 혼돈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 새로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은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칭찬이나 위협으로 미끼를 던지면 당신은 알았어나 그렇구나 와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말로 응수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얻어내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을 깊이 좌절시킵니다. 이 기법의 놀라운 점은 정면 대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꾸짖거나 공격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묘하게 그들의 힘의 원천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무미건조한 반응이 일상이 되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주는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당신의 감정적 호의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의 힘은 그 미묘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혼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반응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향을 잃거나 심지어 집착하며 다른 행동을 해서라도 당신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 했으며 수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음을 잠재웠고 그 고요함 속에서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은 강력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는 전술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결 없이 그들 자신의 조종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순종적인 역할을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의식적이며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출 때 당신은 그들의 우월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처럼 학대적이거나 유독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투, 전술,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주어 그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을 쫓아다니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당신도 침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건조한 거리감으로 응수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때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감정적 분위기를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지 그것이 자신에게 반사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차가움, 오만함 또는 감정적 거리감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은 심리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부풀려진 자아상 아래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자신의 행동이 반사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것이 감정 없이 침착하게 전달될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적으로나마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